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뭔가? 바로 기차 이야기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당연히 기차라고 하면 KTX로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조금 오래된 세대들에겐 새마을호, 통일호, 비둘기호 등등등. 참고로 여러분들 전화는 안 거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역의 대표 번호는 끝번호가 7788입니다. 서울역도 그렇고 부산역도 그렇고. 왜? 칙칙폭폭이니까요. 칙칙폭폭.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한번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봉 차오르기 위해서 KTX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KTX는 2004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녹화 기준으로 작년 2024년이 20주년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요. KTX를요, 그러니까 고속철 사업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80년대 말이고 90년대 초반부터 당시엔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속철을 수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 나라와 접촉을 합니다. 왜? 세 나라밖에 고속철 기술이 없었거든요.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이체, ICE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도입했던 프랑스의 떼제베 세 나라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떼제베, 알스톰사가 만든 떼제베를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왜 그러냐면요. 당시 우리가 조건을 건 게 있어요.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조건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탈락한 것이 일본의 신칸센이었어요. 신칸센은 1964년 6월에 개통을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고속철을 운영한 나라거든요. 일본 신칸센이요. 당시 어떤 말이 돌았냐면은 반일 감정에 의해서 일본을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서 신칸센 기술을 안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기술 이전을 못하겠다. 그래? 탈락. 그러면 남은 나라는 독일의 이체와 프랑스의 떼제베 두 나라가 있는데 독일의 이체는 약간 밀당을 했어요. 줄까 말까? 줄까? 줄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반면에 프랑스의 알스톰사, 그러니까 떼제베를 만들었던 알스톰사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다 드릴게요. 예! 왜? 프랑스 이다도 씨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가 아니라 당시 알스톰사가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지금 그 판매 노선을 잡아야 하는 가운데 엄청난 대여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드릴게요. 예, 알스톰 믿어주십시오. 해서 알스톰이 선택이 됐습니다. 당연히 기술 이전이 조건이었어요. 현대 로뎀에서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에 현대 로뎀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을 프랑스 현지로 보냅니다. 가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 기술 이전이 설계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생산 기술 이전이었다 이거예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조립 기술을 준다 이거예요. 조립은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측에서 그 프랑스 현지에 가서 이제 따졌어요. 아니 이거 보시오.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닙니까? 아니 설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주셔야지 조립 기술은 우리도 자동차 잘 만든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설계 기술을 준다고 얘기를 했냐? 라고 해서 안 줘요. 그때부터는 눈물 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설계하는 방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틈 사이에 뭐 있나 없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프랑스 기술진들이 발끈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가라고! 현대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앉혀놓고 같은 엔지니어 대 엔지니어로 부탁 좀 하자. 생산 기술 조금 내가 안 적을 테니까 말로 좀 해달라고 해서 조금씩 나쁜 말로는 귀동량으로 갖고 와요. 첫 번째 떼제베는 우리가 알고 있는 KTX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어깨 너머로 들은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이게 우리나라 정말 국뽕에 안 차오를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청출어람. 프랑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
이것이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체 기술로 고속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산천, KTX 산천입니다. 빠르죠. 예전에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 KTX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호는 가장 빠른 기차였어요. 가장 빠른 기차가 서울역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거를 반으로 줄인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혁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구상에 고속철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 신칸센뿐만 아니라 중국 가오띠에, 우리나라 KTX 등등등등. But however 지금 요 지구상에 있는 요 나라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왜 고속철이 없을까? 고속철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철도 총 연장 길이가 가장 긴 나라는 미국이 맞습니다. 26만 킬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약 4,500킬로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4,500킬로인데 미국은 거의 30만 킬로예요. 중국 철도 안 가는 데였거든요. 미국 철도 총 연장 길이의 딱 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들은 고속철을 안 탈까? 요? 우리나라 철도는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죠.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 80%에 달하는 철로가 기찻길이 사철이에요. 개인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화물 열차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화물 열차 기업들이 선로를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는 화물 열차가 주로 다녀요. 그리고 미국도 민간인들이 타는 여객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화물차가 지나가죠? 기다려야 돼요. 전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1시간, 2시간 연착은 기본이에요.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어요. 기차 안에서. 왜? 화물 기차 지나가야 되니까.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은 철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5시간이거든요. 거리를 재보면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 거리예요. 이거는 거의 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를 먼저 개발했던 미국이 서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역마차를 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러니까 그 1800년대죠. 1800년대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서부와 동부를 잇는 철도 시스템을 연결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큰 변수가 하나 터집니다.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69년도에 대망의 미국 대륙간 횡단 열차가 개통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바로 삐삐 기차를 타고 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뒤늦게 유럽 대륙에서 수입을 한 이른바 산업혁명 유행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900년대 초반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른바 T 모델이라고 하는 보급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미국은 도시와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이른바 전차들 있죠. 노상 전차들이요. 땡땡땡땡땡땡땡. 이게 대부분의 도시 교통을 다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미국의 정맥, 동맥을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헨리 포드라는 변수가 딱 등장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헨리 포드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오토모빌, 자동차라는 걸 타십시오 라고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 변수가 터집니다. 아이젠하워라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1919년, 18년 요때 당시 미군 장교로서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이른바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도로가 이렇게 열악해서는 나라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젠하워가.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가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뭘 봤냐면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 거예요. 아우토반 역사가 꽤 길어요. 놀랍게도 지금의 아우토반은 여러분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머릿속에는 고속도로, 특히 주와 주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머릿속에 가득 찬 상태였어요. 이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포드사 이후에 수많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GM, 크라이슬러 등등등이요. 특히 GM사가 딱 봤을 때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철도였다라고 본 거예요. 이 철도가 없어져야지 자동차를 파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건 아직까지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GM 철도 파괴 컨스피러시가 등장을 합니다. 1930년대 후반에 갑자기 철도가 부서지고 누가 부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노상 전차가 철로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아예 GM이 대놓고 이보시오 전차 회사들 그렇게 적자 볼 바에는 차라리 그 회사 우리한테 넘겨. 그리고 전차 그 객차 어차피 고철 덩어리 될 거니까 우리가 싼 값에 인수할게. 개평 받고 떨어지라고 해서 전차들을 그냥 고철로 끌어와가지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GM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누가 그거를 진짜 그런 음모론이 있었는지 GM이 주도를 했는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GM이 그런 전차를 사간 거는 맞아요. 철도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예요. 왜? 그래서 자동차 팔리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젠하워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새 시대 새 기술은 철도가 아니라 뭐다? 자동차다. 해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건설 작업에 들어가요.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요. 쫙.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조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Z, 존, A, 구역이요. 미국 가보시면은 집에서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한 10분 가야 돼요. 미국의 대부분의 대도시들, 특히 시카고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만들어진 이후에 도시화, 대도시화가 된 케이스예요. 이 과정에서 조닝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철저하게 구역으로 나누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보통 기차는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인구 밀도가요. 여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요. 거기서 기껏 대중교통 타도 한 10분, 20분 내에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역 자체가 너무 뜬금없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오더라도 여기서 대중교통이 또 없잖아, 미국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저 멀리 있는 주택가까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짧게 한 3-4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목적지가. 그러면은 기차 타지 말고 운전하자가 된 거예요. 이 조닝 시스템 때문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트라는 그런 개념을 한 10년 전쯤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고속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건데요. 기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면은 그 에어 하키 아시죠? 동전 넣으면은 이 하키 대 위에 바람이 슉 나오면 이 하키 퍽이 살짝 뜨죠. 그러면 이 스틱으로 툭 치면은 약간 바닥에서 뜬 상태로 슉 가게 돼요. 이 시스템을 철도 시스템 도입을 하자가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그 원리가 맞다고 하면은 이게 최고 속도가 한 1200km가 나와요. 1200km는 거의 마하 1까지 가는 거거든요. 음속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6분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타고 내리고 안전 지키고 하면 한 30분 걸릴 수도 있겠죠. 30분이 어딥니까? 서울 부산이요. 만약에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자기가 그걸 만들었겠지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아이디어를 자기는 제공했다. 당신들이 현실화시켜라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실패했어도 우리가 누굽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던 경부고속도로도 뚫었고, 특히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에이 저 현대 기술자에게 그냥 몇 마디 말한 거 괜찮아 그 설계 기술 그 설계도를 준 것도 아니라 설계 기술 몇 가지 이렇게 밥 먹다가 한 얘기 가지고 뭘 만들겠어 했는데도 프랑스 기술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자체 KTX 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못해도, 미국은 하이퍼루프를 상용화를 못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땅을 뚫건 아니면 하늘 위로 철로를 만들건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이퍼루프를 조만간 꼭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